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지금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증시는 일단은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또 오름폭을 줄여가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371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현재 0.44% 정도 더 빠지면서 714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상황을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17% 정도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LG전자나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등등이 빠지고 있지만 LG전자 어제 7%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0.11% 약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은 상승불 켜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좀 쉬어가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빠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기아가 그리고 만도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쪽에 좀 보시면 금융주라던가 게임주 뭐 이쪽은 또 그래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개장 특징주는 위메이드 그룹주인데요. 아무래도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파가 큰 상황이죠. 위메이드 그룹주도 일제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넘게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 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위메이드 측에서는 뭐 해외 거래소 상장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위믹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 확실한 본안 결정, 그다음에 뭐 해외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리되기까지 일단 위믹스와 관련된 것은 미리 예상하고 이것이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섣부른 예측은 저는 하면 안 된다. 결과를 보고 늦더라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때 24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뭐 3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은 거의 이제 9분의 1 토막 정도가 난 상황인데 현재 주가 레벨은 그러면 위믹스의 가치를 모두 제외하고도 과연 더 빠질 정도의 심각한 그런 상황의 높은 주가이냐를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엔 뭐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신작 게임들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무조건 도망갈 만한 자리인가.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임, 그다음에 신규 런칭할 게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쨌든 거래소에서 거래되진 않지만 자신들은 유믹스 생태계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치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가치를 아직도 더 낮게 봐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높은 가격인 건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재 한 7, 80% 이상은 이미 반영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향후 게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시장 반응이 나온다든지 하면 현재 주가부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많이 줄지 않았는가. 물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악재가 충분히 녹아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 너무 이제 섣부른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또 확신에 찬 그런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망하면서 신작 게임들, 기존 게임의 가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관망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위메이드 그룹주들 악재를 좀 선반영하면서 많이 빠졌다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뭐 저가 매수를 한다던가 손절매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단은 게임 쪽에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망해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증시에 또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어제는 우리 정부에서 실내에서 노마스크 이런 움직임까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그동안에 아무래도 좀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정도가 상승불 켜고 있는데 이 중국 쪽의 모멘텀 여기까지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이제 홍콩 증시가 급락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10가지 방역 그 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내놨는데 뭐 그와 관련된 실망 매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의 그런 방역 완화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뭐 다시는 것처럼 중국 영향이 워낙 커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려면 중국인들이 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유커들이 과거만큼 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한국에 방문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좀 더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조정시 저가 매수는 저는 뭐 대형주 중심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너무 중국 모멘텀만 가지고 우리가 단기로 오른 주가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LG생활건강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도이체방크에서 그 지금 웨스트로더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단 말이죠. 네. 어젠가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스티로더도 중국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뭐 유럽 비중이나 뭐 선진국 비중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 매출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쪽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젠가 이제 도이체방크가 그 긍정적인 매수 의견 내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도이체방크 얘기도 3월, 4월에 가면 결국 중국도 방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 병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너무 짧게 보시기보다는 긴 텀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 그러면 지금 오늘 정도의 조정으로 매수 메리트가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좀 더 긴 텀에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 저는 뭐 분할 매수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익 매물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에서 눌렸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신고가의 이유는? 이라고 주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매수세의 비밀. 외국인들이 51거래일 연속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쪽에서 매수를 했냐? 큰 손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하죠. 미국의 3대 운용사인 더 캐피털 그룹이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근데 더 캐피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20%가 넘는 외국인들 지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주체는 밝혀진 것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살까는 뭐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에게 메리트를 느낄 만한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기업의 성장 그림과는 또 다른 어떤 성장 그림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텐데 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5% 공시를 통해서 더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 하나가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 혹은 오늘 당장부터 뭔가 매수 탄력이 줄어드는 거하고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체를 드러냈더니 매수세가 줄어들더라라고 하면 네. 수급적인 어떤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해 봤을 때는 뭐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뭐 쉽게 줄어들거나 이런 양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최근 뭐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뭐 부담은 있겠지만 저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매수의 주체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과 이 종목을 다루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1년 전에 오후 방송에서도 나오셔서 제이시스 메디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업계 1위인 클래시스와 성장 스토리가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2등인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유심히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이 주가 상승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떤 배경이 있나요? 네, 이제 클래시스는 국내에서 뭐 압도적인 점유력과 그다음에 압도적인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출을 통해서 계속 외형 성장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OP 마진이 작년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올해 내년까지도 유지될 가능성, 오히려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매출 성장의 가장 큰 포인트로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품목별로 봤을 때 소모품 비중이 꽤 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소모품이 왜 느느냐? 기기 팔고 나면 실제로 이익을 내는 게 OP 마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소모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기 판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뭐 고주파 기기나 레이저 기기나 HIFU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계속 팔고 난 이후에 실제로 더 마진율을 높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그 높은 50%의 마진율을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기기 판매한 이후에 거기에서 계속 쓰는 소모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마진율인데요. 뭐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진율이 클래시스만큼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국가가 추가된다든지 지역적으로 어떤 수출처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외형 성장 쪽에서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성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화장품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 써봐야 현상 유지 정도가 되는 반면 이런 미용 기기들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리프팅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효과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용 안 한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과를 이용하시는 뭐 남녀 성별을 떠나서 이분들 그 기기를 사용하신 분들의 뭐 후일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외형의 추가적인 확대, 지역의 추가적인 확대가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슬슬 주름 관리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탄력 관련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11월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역시나 실적도 좋았고요. 관련해서 주가도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모품의 비중이 점점 매출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1년 전에 얘기해 주셨을 때가 한 7,700원 선이었는데 현재는 또 신고가의 부근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봤을 때 부담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 외형 성장과 지금 OP 마진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PR 관점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PB 관점에서도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신규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신규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주로 수출이 뭐 미국, 그다음에 뭐 브라질, 주로 이런 국가들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일본 쪽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뭐 이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의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밸류가 싸지 않은 것은 OP 마진 30%를 내는 회사에 대해서 저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이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이 더 이어진다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더 캐피탈로 알려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한 저는 그렇게 뭐 주가가 신고가가 났지만,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악재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열어두고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더 좋은 것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잘 올라가다가 작년 재작년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엄청나게 또 크게 조정받았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나오니까 결국은 빠른 속도로 또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을 때보다는 좀 눌렸을 때,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높아지는 마진과 외형 성장, 거기다가 외국계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PSK 홀딩스에서 전공정 장비만 좀 부분적으로 떼서 독립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투자 확대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의 투자 확대일지 긴장한 삼성이라고 하는데 삼성 쪽에서 이제 지금 또 미국에 공장을 또 설립하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일단 삼성에게는 긴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서 원래보다 더 팹을 늘리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고객이 되겠다. 그다음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TSMC에서 만든 칩만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도 여기서 이제 늦어지면 그러면 뭐 AMD를 포함한 인텔까지 주요 고객을 다 뺏기게 되면 삼성이 지금 3나노 GAA 공정을 뭐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율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테일러시의 공장 부지 확보와 더불어서 빠르게 이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PSK 같은 기업은 전 공정에서 굉장히 장악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지만 신규 장비 런칭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확대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가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테일러시 투자는 뭐 메모리단보다는 비메모리 단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도 좋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 주가가 못 간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과 투자를 조금 지연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서서히 나오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매력 포인트들이 또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그 요인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기업은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데서는 부동의 1위, 그냥 1위가 아니고 세계 1위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드라이 스트립을 포함한 이 PR 스트립 부분에서는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 1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 PR 스트립 전체 규모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뉴아드 마스크 스트립이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들을 계속 R&D에 투자하면서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매출 사이즈와 이익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삼성이 어차피 국내에도 P3 라인에 대한 투자와 P4 라인까지도 투자를 앞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다만 투자 시기는 조금 더 뭐 지연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현금 1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주춤하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선단 공정에 있어서의 장악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P3, P4 공장의 뭐 장악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러시 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안쪽에 일부 투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가져갈 수 있는 주력 제품과 더불어 신규 상승 모멘텀이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주가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점은 저는 여전히 PSK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시황이 안 좋지만 반도체 전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때문에 주가는 많이 밀리긴 했었지만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좀 위험하다 생각할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아마 올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실적 네.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크게 주가가 조정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글로벌 회사인 램리서치가 특허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퍼지면서 그때 한번 주가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역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탑티어급인 램리서치가 견제할 정도의
뭔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뭐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투자에 관련돼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탑티어가 견제할 정도의 기술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다.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밸류가 그렇게 비싼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뭐 반도체 어렵죠. 그다음에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줄인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과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투자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는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면서 2만 원 초중반대 목표 가격까지는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과 함께 증권가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PSK 오늘은 1% 넘게 오르면서 1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 통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PSK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